66번 저작권에 관한 연구 윤리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연구자가 여럿일 경우 연구 책임자가 저자 여부 및 저자 순서를 결정한다. 옳지 않는 답이죠. 저자 여부 및 순서는 모든 연구자 간의 합의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연구 책임자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이때는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저자로 등록되고 연구에 기여한 순서대로 저자 순서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3번 연구자가 여럿일 경우 연구 책임자가 저자 여부 및 저자 순서를 결정한다는 옳지 않으므로 66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옳은 설명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연구 원칙 중 정의의 원칙, 진실성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맞습니다. 2번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번째, 편집 등 보조적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의 경우 그 사실을 논문의 도입 부분 각주에 보고한다. 맞습니다. 다섯 번째, 박사 학위 논문을 요약해서 지도교수와 함께 학술지에 투고한 경우 학위 취득자가 제1저자가 된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67번 통계적 검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하나씩 읽어보면서 답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연가설이 참일 때 연가설을 채택할 확률이다. 옳지 않죠. 연가설이 참일 때 연가설을 채택할 확률은 통계적 검정력이 아니라 신뢰 구간이죠. 1 빼기 알파, 즉 1.5의 확률인 거죠. 통계적 검정력은요. 연가설이 거짓일 때 연가설을 기각하는 결정으로 이끄는 확률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옳지 않는 설명입니다. 니은 1.56가 클수록 통계적 검정력은 커진다. 옳은 설명입니다. 1.56 알파가 클수록 검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알파를 크게 설정하면 기각 영역이 넓어지죠. 연가설이 기각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따라서 통계적 검정력도 증가합니다. 디귿 2종 오류가 작을수록 통계적 검정력은 작아진다. 옳지 않습니다. 2종 오류 베타가 작을수록 통계적 검정력은 오히려 커지죠. 왜냐하면 통계적 검정력은 1 빼기 베타이므로 베타가 작을수록 통계적 검정력은 증가합니다. 리을 양방 검정일 때가 일반 검정일 때보다 통계적 검정력이 크다. 옳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검정이 양방 검정보다 통계적 검정력이 큽니다. 따라서 옳은 답은 니은 한 개네요. 1.56가 클수록 통계적 검정력은 커진다입니다. 68번 질적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근거 이론 연구는 체계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이론을 생성하는 것을 강조한다. 옳은 설명이죠. 근거 이론은요. 여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체계적 자료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을 구축하거나 기존 이론을 발전시키는 방법론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옳은 설명이죠. 니은 현상학적인 접근에서 면담 자료뿐 아니라 사진, 시, 음악과 같은 자료들 또한 활용한다. 맞습니다. 현상학적 접근에서는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 외에도 또한 다양한 매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답입니다. 디귿 합의적 질적 연구에서 영역 코딩은 자료 분석의 마지막 단계에 실시한다.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의적 질적 연구의 순서는요. 먼저 자료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역 코딩을 하고 중심 개념 코딩을 하고 교차 분석을 하고 연구 결과 보고서 작성하는 순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역 코딩은 마지막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단계 중에 하나인 거죠. 따라서 디귿은 옳지 않는
설명입니다. 리을, 내러티브 연구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등장인물,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한 이야기로 재구성한다. 맞습니다. 내러티브 연구는 수집한 자료를 이야기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분석합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경험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 니을이 답이고 디귿은 옳지 않는 설명입니다. 69. 조작적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우선 조작적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떤 개념을 과학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관찰할 수 없는 것을 관찰 가능하도록 한 개념이고, 양적 연구에서 연구가설을 세우는 것도 조작적 정의에 해당합니다.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의 의미가 명확해지겠죠. 그래서 개념의 속성 관찰과 측정이 가능해집니다. 연구마다 다를 수 있고요. 재생이 가능하고 반복 연구가 가능합니다. 조작적 정의를 통해 구성 개념에 대한 관찰과 측정이 또한 가능하죠. 이런 이제 기본적인 조작적 정의의 개념을 좀 알고 69번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억, 조작적 정의를 통해 구성 개념에 대한 관찰과 측정이 가능해진다. 맞죠? 두 번째, 구성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연구마다 다를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조작적 정의를 통해 반복 연구가 가능해진다. 맞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설명 세 가지 모두 조작적 정의에 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70번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 문제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이죠. 성찰적 슈퍼비전이 상담사의 슈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담사의 상담 경력에 따라 다른가입니다. 여기에서 조절 변수는 상담사의 상담 경력이 되겠네요. 독립 변수는 성찰적 슈퍼비전이고 종속 변수는 슈퍼비전 만족도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 문제가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에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70번 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은 매개 효과를 보는 연구 문제이겠네요. 우선 5번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 태도는 아동의 사회적 관계 욕구 충족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사회적 관계 욕구 충족은 아동의 자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연구 문제는 매개 효과를 보는 연구 문제로 적절합니다. 여기에서 매개 변수는 아동의 사회적 관계 욕구이고 독립 변수는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 태도이겠죠. 종속 변수는 아동의 자해 행동입니다. 아무튼 70번은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 문제로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